대화적 구조, 대화적 성격의 시가 바로 동시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동시 둘러보기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소재는요, 기타하라 하쿠슈의 달밤입니다. 먼저 전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밤 기타하라 하쿠슈.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요? 나뭇잎이에요. 딸깍딸깍.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예요? 바람이에요. 딸깍딸깍.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달 그림자예요. 딸깍딸깍. 기타하라 하쿠슈. 달밤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동시의 범주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기타하라 하쿠슈는 일본의 국민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말에서 21세기 초반까지 한 100수십 년간 근현대 시인 중에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시인은 누군가 아마 설문조사에 한다면 1위가 기타하라 하쿠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 어때요? 지난번 동시 둘러보기 1에서 정지용의 산 넘어 저쪽을 공부했습니다. 그거 하고 이 시가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동시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동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했습니까? 성장 가능성이 무한히 있고 반려 가소성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의 시기다. 널품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에서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널품수. 늘어날 품새의 수. 가능성. 품새란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우리말 요즘 태권도 용어에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형태, 자세 이런 걸 품새라고 하는데 태권도에서 이것을 줄여서 널품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장 가능성인데 내가 성장할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온데간데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말이 없나 보는데 몇 년 전에 널품체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널품체조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널품이라 하는 것은 성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이것을 널품, 늘어나는 품새. 어린이는 널품수가 있는 존재죠. 어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타인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도 현대시처럼 성인의 현대시처럼 무슨 절대 고독의 세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고독의 세계 이런 것은 독일의 절대시에서나 존재합니다. 고토 프리트벤의 그 절대시 그리고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시 이런데 초현실주의에서는 거의 내적 독백의 세계이거든요. 독백의 세계이지 대화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는 것은 독백의 세계 그런 거 무슨 절대 고독의 세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침묵의 세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누군가 더불어 대화하고 타자의 존재성을 염두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화적 구조, 대화적 성격의 시가 바로 동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여는 의성어가 치장되어 있다. 문을 두드리고 여는 의성어와 함께 문답 형식의 단순한 반복 구조로 된 동시다. 똑똑똑 딸깍딸깍 똑똑똑 딸깍딸깍 똑똑똑 딸깍딸깍 이런 식으로 3번 반복됩니다. 똑똑똑은 문 두드리는 소리고 딸깍딸깍은 문 열어주는 소리입니다. 이런 안에 의성어와 함께 이렇게 문답 형식이란 말은 대화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동시는 이렇게 대화적 성격이 다분히 있다. 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니까 그렇죠. 지난번은 정지용의 산 넘어 저쪽도 대화적 성격의 말하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은 뭐 저쪽에 누가 사나 이렇게 세 번 반복되어 있고 대답들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좀 속시원한 대답은 아니고 딴전 부리기의 대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이 달밤 보니까요, 이게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한다는 거 보니까 대체로 음력 10월 15날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양력으로는 11월 한 중순이 아니겠느냐. 낙엽이 지니까요. 그래서 달은 밝지만 쓸쓸한 때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누군가요? 나뭇잎이에요. 딸깍딸깍 문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이 등장하고 제2어는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누구예요? 누군가요에서 누구예요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람이에요. 딸깍딸깍 바람이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누군가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세 번째가 아주 절묘하네요. 달 그림자예요. 딸깍딸깍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뭇잎, 바람, 달 그림자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에는 문이 안팎의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에는 누군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있어요. 그 이섬의 세계라고 한다면 문 바깥의 세계는 아무도 없어요. 있다는 것은 나뭇잎, 바람, 달 그림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팎의 경계에 문이 있고 문을 경계로 해서 이섬의 세계와 없음의 세계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이섬과 없음이 만나고 하여튼 없음 속에서 이섬을 확인해주는 것이 확인해주는 이 사물이 나뭇잎이요 바람이요 달 그림자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다. 그 사물도 너무나 평범해서 보잘것없는 자연물이다. 첫째는 나뭇잎이요, 둘째는 바람이요, 셋째는 달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물론 제일 안에 그 절묘한 것은 달 그림자예요. 달 그림자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게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딱 부러지지 않는 뜻의 미묘함이 있어요. 달 그림자가 뭐예요? 그 뜻이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물체가 달빛에 비치어 생기는 그림자. 두 번째, 물이나 거울 따위에 비친 달의 그림자. 하나는 달빛에 어린 사물의 그림자고 하나는 달 그 자체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 사물이 뭘까요? 사람도 될 수 있고 달빛에 어린 사람의 그림자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꽃도 될 수 있고 또 뭡니까? 집도 되고 건물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것도 달 그림자고 달 그 자체의 그림자, 달 그 자체의 그림자는 아무 데서나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추어진다? 물이나 거울 같은 데만 비추어진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미의 애매성이라고 합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애매성이라고 하고, 모성은 종잡을 수 없이 알 수 없는 것, 그 안개 속에 갇힌 것,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을 미스테리 같은 것, 종잡을 수 없이 알 수 없는 것은 모성이고, 둘 중에 하나 모르겠다는 것,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애매성이라고 하는데, 이 달 그림자는 애매성입니다. 사물의 그림자인지 달의 그림자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 없는 노력입니다. 시에서는 미묘한 것은 미묘한 그대로 남겨두는 게 시의 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동시지만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아까 있음 없음 뭐 존재 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건 존재론이에요. 철학의 안에 그 분야에서 온톨로지예요. 존재론. 존재론적인 매혹이 깃든 시이면서 또 그리고 이 달 그림자가 사물의 그림자인지 달의 그림자인지 지금 애매하잖아요.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은 딱 부러지지 않는 어떤 미묘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매혹과 함께 의미론적인 미묘함이 담겨있는 시가 이 시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시는 뭐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화용론적이기도 하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물의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화용론이라고 하거든요. 얼핏 보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란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이 공간은 참된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빈자를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참된 공간 속에 묘유, 미묘한 이섬의 세계가 있어서 이것에 시인은 눈을 뜨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이때 시인은 마치 성객과 같아, 구도자와 같아. 내가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시인을 보양, V-O-Y-A-N-T, T는 발음이 안 되니까 보양이라고 합니다. 이 보양이란 말이 견자, 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구도자란 뜻입니다. 시인은 견자다, 시인은 견자다, 구도자다 하는 것은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프랑스 시와 일본 시가 좀 그런 성격이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두드러져 보입니다. 내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러면 영국 시와 한국 시는 어떠냐? 프랑스에 비해서 영국은 문화 전통이 좀 달라요. 이성주의적인 어떤 문화 전통을 가지기보다는 경험주의적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데르고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 경험주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구도자적 어떤 사색의 깊이를 조금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시하면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무엇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거치고 하니까, 분단시대도 거치고 하니까, 분단시대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또 민주화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사회 현실을 반영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일본보다 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좀 달라. 일본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의식을 좀 회피하려고 하고 사물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 일본은 또 원래 선 전통이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 전통이 강했지만 조선시대 때 유교 전통으로 굴절되어 오면서 그런 게 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타라 하키수도 마치 시인이지만 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언둔하는 선사와 같은 모습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세계, 그 달빛 그림자의 세계를 이렇게 지금 극히 응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치고는 상당히 수준 높은 동시다. 이런 동시 보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굳이 일본 시나 문화에 대해서 평가절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고, 이런 시는 가물은 가뭄입니다. 가물에 콩 나는 것과 같아. 가물에 담비 맞는 그 같은 만남의 동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음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타라 하쿠슈의 달밤이라는 동시를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달밤 기타하라 하쿠슈.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요? 나뭇잎이에요. 딸깍딸깍.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예요? 바람이에요. 딸깍딸깍. 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달 그림자예요. 딸깍딸깍.